당화혈색소가 정상이거나 당뇨약으로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그 안심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 혈당 대사의 최종 결과물일 뿐 그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췌장이 얼마나 무리하게 일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정상이어도 내부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한계까지 소모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대학병원과 저희 한의원의 정밀검사에서 밝혀진 사실과 구체적인 임상 수치를 통해서 왜 당화혈색소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내 췌장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시펩타이드 검사가 왜 당뇨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인지 명확히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초기,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방어 기전을 가동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혈당 급등을 막기 위해 췌장 베타세포는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인슐린을 무리하게 분비합니다. 이를 췌장의 보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당화혈색소는 5.9에서 6.1%의 전 단계 수준, 심지어 5.4%의 정상 범위로도 유지가 됩니다. 환자는 수치만 보고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췌장이 베타세포를 완전히 연소시켜가며 혹사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5세의 목땡땡님도 그랬는데요. 당화혈색소가 5.7%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 낙관하고 계셨고 만성 소화불량과 피로감도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 시펩타이드는 0.2 미만, 기계 측정 한계치 이하의 심각한 고갈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인슐린 주사가 불가피했던 아주 위험한 상태였던 것이죠. 내 췌장 베타세포의 실질적인 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시펩타이드입니다.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프로인슐린에서 인슐린과 시펩타이드가 정확히 1대1 비율로 함께 생성되는데 인슐린은 분비 즉시 간에서 50% 이상 분해되어 추적이 어렵지만 시펩타이드는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신장으로 배출되며 혈중에 오래 머물러 내인성 인슐린 분비 능력을 가장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정상 공복 참고 범위는 1에서 3.5이고요. 이 수치로 당뇨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기 다른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형 당뇨인 경우는 0.6 미만이고요.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태입니다. 췌장 소모를 차단하고 자생력을 재생시키는 고강도 보존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시펩타이드 수치가 0.6에서 1.2 사이라면 1.5형 당뇨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슐린 분비 부족과 저항성이 혼재된 경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분들을 통계 내보니 37%가 1.5형 당뇨에 해당했고요. 방치하면 빠르게 1형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펩타이드 수치가 1.2 이상이면 2형 당뇨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슐린 분비 자체는 원활하지만 세포 수용체가 막혀서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이 주 원인입니다. 대사 노폐물을 해결하는 저항성 완화 치료가 핵심이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췌장의 구조를 보는 CT나 초음파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실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8세 윤땡땡님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5.7에서 5.8%로 전 단계 수준이었는데 탄수화물만 드시면 왼쪽 등이 조여드는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음파나 CT, MRI까지 찍었지만 형태학적인 이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의 기능검사에서 시펩타이드 수치는 0.2, 아주 마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모양은 정상이어도 인슐린을 만드는 진짜 기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것이죠. 50년간의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진단 후 4.2년까지가 치료 시 기능이 연간 3.4%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고 이를 놓치게 되면 연간 3%씩 가파르게 소실된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몇 형에 가까울까 궁금해지셨다면 그 궁금증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당화혈색소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형과 수치는 시펩타이드 검사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이라는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은 평균 혈당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정상이어도 발저림이나 시력 저하를 겪는 환자가 임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당뇨 연구의 교과서로 불리는 DCCT EDIC 30년 추정 연구는 혈당 수치가 같더라도 시펩타이드 수치가 잘 보존된 그룹이 미세혈관 합병증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시펩타이드 자체가 말초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신장 사구체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산화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독자적인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이대 목동병원 연구에서도 C펩타이드가 낮은 환자군이 신경, 미세혈관 손상 빈도가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즉 C펩타이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당뇨인들의 생존 지표인 셈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장기 추적 분석한 결과 췌장 재생암 복용후 환자들의 C펩타이드 수치는 3개월로 보정 시 평균 0.3이 유의미하게 상승했고요. 현재 SCI 국제학술지에 논문 투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표 사례 3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5세 목땡땡님이십니다. 내원 당시 잦은 야식과 음주로 소화기 노폐물이 쌓인 상태였는데요. 당화지수는 5.7%였지만 인슐린 분비는 거의 정지 상태, C펩타이드가 0.2 미만이었습니다. 췌장 기능 치료와 혈당 대사 안정화 3개월 치료 이후 C펩타이드 수치가 1.02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당화지수도 5.6%로 당뇨 관해에 성공하셨습니다. 두 번째, 56세의 양땡땡님이십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6kg 급감했고요. 다뇨, 손저림으로 병원에서 인슐린 치료를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4개월 치료 후 당뇨약 2알을 전부 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지수는 5.7%, C펩타이드는 1.49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56세 마른 당뇨 환자 정땡땡님입니다. 내원 당시 체중은 42.7kg 그리고 C펩타이드 수치는 0.4로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췌장 원기를 돕는 처방과 온열요법 병행 결과 복합제를 모두 끊고도 당화지수는 5.3% 그리고 체중은 건강하게 약 5kg 정도 증량해서 47.8kg까지 증가, 그리고 C펩타이드 수치도 0.65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이 결과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췌장은 지쳐서 마비되었을 뿐 소멸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회복 치료가 개입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작동해서 정상 C펩타이드를 되찾고 진짜 당뇨 졸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췌장 자생력 회복을 위한 일상 수칙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작정 탄수화물을 차단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할 이유 자체를 없애서 베타세포 퇴화를 앞당깁니다. 흰쌀 비율 50에서 60% 정도의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3끼 규칙적으로 드세요. 두 번째, 간식은 완전히 끊고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동시에 분비하는 장기라서 끊임없는 간식 섭취는 췌장의 휴식 시간을 빼앗습니다. 본식은 든든히, 그리고 식사 사이엔 따뜻한 물만 드세요. 세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췌장은 흉추 7, 8번 부근 등 깊숙이 위치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이 부위의 모세혈관 순환을 압박하기 때문에 어깨를 가볍게 펴는 자세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베타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돕는다는 연구가 축적된 약재인 황기를 활용해보세요. 말린 황기 20에서 30g을 물 1리터에 넣어서 끓인 후에 약불로 30분간 더 달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수치만 지워나가는 결과 조절 게임이 아닙니다. 내 몸 안의 원인 장기인 췌장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정밀한 성적표인 C펩타이드로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유일한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매년 약의 개수와 인슐린 투여 단위만 기기적으로 늘려가며 췌장을 완전히 잠재우는 악순환을 멈추셔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바로잡아도 혈당이 잡히지 않거나 C펩타이드 예비력 자체가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췌장 베타세포의 자생력을 원천적으로 끌어올리는 한약적 원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여러 환자분들의 사례처럼 여러분들의 췌장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화지수는 정상인데도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 예를 들면 등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야간요, 만성피로 또는 불면증 등이 있다면, 또는 내가 1형, 1.5형, 2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C펩타이드 검사 방법 등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당화지수가 정상이어도 췌장이 혹사당할 수 있기 때문에 C펩타이드 정밀 검사를 통해 내 췌장의 진짜 인슐린 분비 체력을 확인해야 한다. 2. 무작정 탄수화물을 차단하기보다 적정량의 한식 섭취, 간식 금지를 통한 공복 유지, 척추 정렬 등 췌장에 휴식을 주는 올바른 생활 관리가 필수적이다. 3. 지쳐 마비된 췌장 베타세포의 자생력을 되살리고 당뇨약을 끊어내기 위해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일간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